살아오면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은퇴가 아닐까 싶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 퇴직하면 편안하겠지. 적당히 노후 자금 모으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도 즐기고 하는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죠. 은행원, 공무원, 교사, 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분들도 이 시기가 되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상관없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사례를 나눠보려 해요. 바로 63세 은퇴 은행원의 눈물 하루 14시간 배달하며 버틴 2년의 기록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평생 해오다가 갑작스러운 은퇴 이후에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지 은퇴가 두렵다, 힘들다 이런 감상만 얻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떤 점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덜 힘들까? 같은 구체적인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한 63세 은퇴 은행원의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또 다른 세 가지 사례와 함께 은퇴 후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며 우리 자신의 미래 혹은 지금 당장의 삶에도 새로운 시선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63세 은퇴 은행원의 눈물 하루 14시간 배달하며 버틴 2년의 기록. 직장 생활 30년.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역임한 박영수 가명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소위 정년 보장이 확실하고 노후도 든든하다고 알려진 직업 중 하나가 은행원이잖아요. 특히 박 씨는 늘 성실하게 일하고 주변 동료와도 친분이 두터워서 누구도 그의 은퇴가 절박한 시작이 될 거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다고 해요.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보니 큰 틀에서의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외에는 딱히 활성화된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꾸준히 받았던 월급이 뚝 끊기니 아들과 딸 교육비로 대출을 썼던 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었고 아내의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 버렸죠. 한 달, 두 달 밀려드는 생활비 압박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는 고민 끝에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을 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사람들이 날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지만 막상 뛰어들어 보니 그런 것보다도 당장 돈이 없으면 식비조차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이 더 절박하게 다가왔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한 배달 일이 어느새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오토바이나 차량으로 식음료 배달을 하고 핸드폰 배터리가 닳을 때쯤 잠깐 충전하며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달 카드값, 대출 이자, 가족 생활비를 감당하자니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박 씨는 토로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혹시라도 배달 일이 없으면 진짜 파산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오히려 몸을 더 혹사시키며 배달 지역을 확대해가고 있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전 30년 넘게 은행 다니던 그야말로 복 받은 직장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정년퇴직하고 보니 저한테 남은 건 아파트 대출이랑 아이들 등록금 빚, 그리고 당장 들어올 월급이 없는 삶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배달만 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목소리가 떨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가 꼭 안정된 노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절실히 다가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미리 실감나게 알지 못해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은퇴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2. 사례 1. 50대 초반 IT 경력자의 전업주부 전락기. 첫 번째 사례로는 박 씨의 이야기에 이어 IT 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김나영 가명 씨의 얘기를 해볼게요. 김 씨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50대 초반에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IT 업계 특성상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젊은 인력이 대거 들어오는 구조 때문에 김 씨가 몸담았던 부서에서 희망퇴직을 제안했거든요. 김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요즘은 프리랜서로도 일할 기회가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막상 프리랜서를 시도해 보려니 실무 스킬이 빠르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업들이 찾는 건 신선한 아이디어와 발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젊은 개발자들이었던 거예요. 김 씨는 지원하는 곳마다 번번이 탈락하고 혹은 한 달 단위 단기 계약 제의를 받으며 불안정한 수입을 겪었습니다. 결국 김 씨가 선택한 건 실질적인 휴식이 아니라 가사와 집안일을 전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김 씨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서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지내보자 하고 마음먹었는데, 문제는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들은 IT 업계에서 잘 나갔다고 하는 저를 떠올리는데 사실 지금은 수입이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게다가 회사에 다니던 남편 혼자 소득이 있다 보니 은근히 넌 뭐하고 있냐, 빨리 돈 벌어와라 식의 시선이나 압박이 있어요. 그동안 제 커리어도 나름 빛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전담하며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 씨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재취업 실패만이 아닙니다. 대체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맞긴 한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에서 오는 우울감이 은퇴 이후의 삶을 힘겹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김 씨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고 익히며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해 줍니다. 3. 사례 55세 공무원 정년 연장 실패 후 노점 시작한 사연. 두 번째 사례는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어려움을 겪은 사연이에요. 55세의 나이에 공무원 연장을 기대하다가 불발되어 퇴직금을 바탕으로 노점을 시작한 최명수 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지자체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베테랑 행정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임시 계약 연장이 안 되어 예정보다 5년 일찍 퇴직하게 된 거죠. 평소 그래도 공무원 경력이 있으니 자영업이든 뭐든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노점상으로 과일 장사를 시작했는데 현장은 생각 이상으로 녹록치 않았습니다. 도매시장 가서 새벽에 물건 떼오고 이른 아침부터 거리 한복판에서 장사 준비를 해야 하니 체력 소모가 엄청났어요. 게다가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버티기가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퇴직금도 좀 남아있고 나름 재미를 붙여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시장이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이 줄을 설 정도로 맛있게 보이는 과일을 사려면 돈도 더 들고 품도 엄청 들죠. 그래도 잘하면 한 달에 30만 400만 원은 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잘 팔린 날 200만 원 정도고 손해보는 달도 많아요. 일하다가 다리 한번 삐끗하니 장사를 며칠 접어야 하는데 당장 그 기간은 수입이 0원이잖아요. 최 씨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은퇴 후 사업이나 자영업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체력과 시장 조사,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 자금으로 무리하게 창업을 했다가 한번 실패하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결국 노후 자금을 다시 벌 기회가 줄어들어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떠안게 되죠. 최 씨 역시 한 달 버티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그 사이 번 돈은 고작 몇백만 원도 안 될 때가 많다며 웃지 못할 상황을 전합니다. 4. 사례 60세 교사에서 학원 보조 강사로 퇴직 후 논란 현실. 세 번째 사례는 교육계 이야기입니다. 60세의 교사로 정년 퇴직한 뒤 학원 보조 강사로 일하게 된 이선자 가명 씨의 사연이에요. 교직은 비교적 정년 보장과 연금이 잘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씨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가족 문제가 생겨 자금이 크게 필요해졌다고 해요. 자녀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여러 이유로 금전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마침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보조 강사 자리라도 맡아볼래? 하고 제안을 해왔고 이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도 평생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쏟아부은 분이니 전문성은 남다를 테니까요. 문제는 처우와 현실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교직에 있을 땐 내가 주체적으로 수업을 이끌면서 학생들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근데 학원에 오니 원장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구조더라고요. 교재도 제가 선택하던 게 아니고 수업 방식이나
평가 방식도 원장님 지시대로 해야 해서 처음엔 제가 과연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싶었죠. 게다가 월급이라고 해봤자 최저임금 수준에서 조금 더 준 정도라 생활비 충당도 빡빡해요. 이 씨가 고민하는 부분은 소득 부족과 자존감 하락이었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만큼 학원에서 한 단계 낮춰진 역할과 권한이 큰 심리적 박탈감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연금이 있긴 해도 가족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했고, 그렇다고 이 씨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으려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내가 익숙한 분야가 이것밖에 없잖아 라는 생각에 학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 은퇴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은퇴 후에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 사례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63세 은퇴 은행원 박 씨의 배달 이야기부터 IT 경력자 김 씨의 구직 실패와 전업주부 전락, 공무원 최 씨의 노점상 고충, 그리고 교사 이 씨의 학원 보조 강사 생활까지 각자의 배경은 다르지만 은퇴 이후에 공통적으로 마주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소득 감소의 충격. 평소 직장 생활에서 꾸준히 월급을 받다가 은퇴 후에는 소득이 뚝 끊기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지출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수입이 줄어드니 저축된 돈이 빠르게 소모되는 거예요. 자존감 하락과 심리적 위축. 퇴직 전에는 직위, 직책, 명함 한 장에 담긴 사회적 인정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 모든 게 사라지죠. 직업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시선도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체력과 건강 관리 문제. 50대 후반부터 60대가 되면 신체적으로는 이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육체 노동을 할 경우 쉽게 지치고 질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회적 고립. 직장을 그만두면 인간관계도 확 줄어들고 생각보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금이나 금융상품 활용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를 탐색하는 게 중요해요. 예컨대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퇴직 전 23년 전부터 조기 은퇴 연습 비슷하게 사이드 프로젝트나 작은 프리랜서 일감이라도 찾아보는 시기죠. 6. 은퇴 준비 팁과 조언. 재무 설계.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 대출 상환 금액, 의료비,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을 면밀히 계산해보고 퇴직 후 최소 몇 년 동안은 어떻게 자금을 분배할지 플랜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창업을 고려한다면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역량 유지와 경력 확장. 현직에 있을 때부터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관심 있었던 분야에 조금씩 발 담가보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돼요. IT 경력자 김 씨 사례처럼 빠르게 변하는 업계에 몸담았다면 더욱 꾸준히 스킬을 업그레이드해야 하죠. 체력과 건강 관리. 나는 아직 젊어 라고 외쳐도 몸은 솔직합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보험에서 개인보험 혹은 지역보험 체계로 바뀔 수 있고 건강검진도 스스로 신경 써야 해요. 일상적 운동 습관이나 식습관을 갖추는 건 훗날 긴 노동시간을 견디거나 몸을 지키는 데 핵심이 됩니다. 관계망 유지. 직장을 떠나면 귀찮을 정도로 많았던 전화나 모임도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며 관계망을 유지하거나 새로 넓혀가면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어요. 멘탈 케어와 취미 찾기. 이건 모든 은퇴자에게 꼭 필요해요. 은퇴 후에는 심리적인 상실감이 큽니다. 의욕이 꺾이고 무기력해지는 시기가 오기 쉬워요. 그래서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내가 즐거운 에너지를 유지하는 시간을 만들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7. 마무리 은퇴 후 삶도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63세 은퇴 은행원의 눈물로 시작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일어나는 은퇴 후의 현실일 거예요. 누군가는 배달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를 택하겠지만 중요한 건 은퇴 이후가 절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60대, 70대가 넘어서도 건강과 의지만 있으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서글프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난 은퇴자들 중 다수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닥쳐서 준비할 틈도 없었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면 그리고 은퇴 후의 생활과 수입 구조, 삶의 형태를 어떻게든 설계하려고 노력한다면 힘들어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의 길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당신 삶의 또 다른 버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63세에 배달일을 시작하든 55세에 노점상을 시작하든 60세에 학원 보조 강사가 되든 그 나름의 길이 있고 그 길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한 발짝씩 내디뎌 보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은퇴 후 새로운 길을 막 시작했다면 오늘 소개한 사례들이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 남들도 다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길이 있구나. 내가 미리 준비만 잘 해둔다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63세 은퇴은행원의 눈물이 결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우리가 그분의 2년간의 배달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많습니다. 한 직장에서 벗어난 뒤에도 얼마든지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생활비를 벌 수 있다는 점. 동시에 그 과정이 녹록치 않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덜 힘겹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무 계획과 건강 관리, 인간관계와 자기 개발이 종합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죠. 그분의 눈물은 마냥 불행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오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라는 말을 접고 오히려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도전해 보면서 은퇴 후 삶도 여러분만의 색깔로 채워가시길 바라요.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게나마 응원과 위안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